자, 영화 얘기, 이번엔 극영화 얘기를 더 하겠습니다. 영화 택시 운전사가 드디어 1,100만 관객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흥행의 기록과 함께 많은 화제를 낳고 있는데요. 네, 바로 이 영화 속 상황이죠. 즉 택시 운전사 김사복 씨가 이 독일 기자 힌츠페터 씨를 실제로 서울에서 광주까지 태워다 주는 걸 봤다라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지금 증언을 보면 김사복 씨가 우리 호텔에서 택시 영업을 했고 독일 기자를 광주에 데려다 준 게 확실하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영화 보셨습니까? 거네요. 우리 저는 봤죠. 네. 이제 저 당시에 이제 호텔. 그때는 극장 앞이었어요, 영화 속에서는. 네. 그런데 약간 다른 부분이 있죠. 왜냐면 저 당시에 호텔 택시에 있었는데, 네. 1978년도부터 이제 호텔 택시가 허용이 됐어요. 네. 근데 호텔 택시는 일반 택시와 달리 이제 지붕에 캡이 없습니다. 그리고 캡이 없으니까 단지 번호판만 달라서 일반 승용차와 비슷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호텔 택시는 그러니까 저런 영업용 택시가 아니라. 그렇죠. 예, 사실은. 지금 영화에서는 약간 연두색의 영업용 택시로 나오지 않습니까? 추억의 브리스 아닙니까? 네, 일반적인 택시하고 좀 다르게 일반 승용차와 좀 비슷했다는 거죠. 그래서 호텔 관계자가 그 당시에 호텔에 이제 차가 몇 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김사복 씨가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에 보면 호텔 가서 태우고 오고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아니고 김포공항 가서 직접 태우고 광주로 갔다 이제 그런 식으로 증언을 했어요. 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저 부분은 신빙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다가 더구나 이제 그때 아들이라는 김승필 씨가 네. 우리 아버지가 김사복 씨가 맞다 하면서 트위터에 올렸고 그 트위터에 올린 걸 보고 언론 매체하고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했었죠. 근데 인터뷰를 했는데 그 가족관계부라고 해서 거기 보면 또 아버지가 김사복 씨로 돼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과연 동명이인인지 정말인지 그걸 사실 아직 확인은 명확히 안 됐어요. 네, 검증하기는 어렵다고 하는데 그때 아버지가 광주를 갔다 와서 이 아들은 59년생입니다. 네. 광주 그러면 그 당시 김사복 씨의 나이가 상당히 있었다는 거죠. 그 광주를 갔다 와서 대검에 찔린 얘기를 할지 들어갈 때는 괜찮았는데 올 때 나올 때 오히려 힘들었다 할지 광주에 있었던 것을 상당히 상세히 묘사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 걸 보면 지금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김승필 씨가 아들 관계가 아이들일 가능성이 크지만 이거 과연 이제 100% 신뢰할 수 있느냐 이제 그 부분은 좀 약간 향후에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승필 씨란 분이 아버지도 호텔 소속의 안전택시기사였다 이런 얘기를 말을 해서 이것은 이제 겹치는 부분으로 인식이 되면서 신빙성이 조금 더 높아지는 그런 모습이에요. 사실은 그 가족부 관계라든가 김사복 씨 이름 근데 그 이후에 이 여러 가지 호텔을 운영하는 호텔에서 운영하는 차 그다음에 택시 회사에서 운영하는 이런 부분을 검증을 해봤는데 김사복 씨라는 이름이 없었다고 해요. 근데 그 피모 호텔에 이 관광 택시 2대를 운영을 했는데 그 소유주가 호텔로 돼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 김사복 씨 이름이 아니라. 그래서 검증이 안 됐다는 부분이 있는데 또 다른 그 호텔에 종사를 했던 일했던 종업원 직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김사복 씨가 광주를 갔다 온 뒷 이야기, 후문의 이야기도 들려주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신빙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네, 자, 5.18 민주항쟁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이분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바로 전두환 전 대통령 얘기인데요. 전두환 전 대통령 여전히 집 경호를 받고 있는데 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들어보시죠. 2016년도 경찰청 결산 자료를 보니까 전두환 씨에 대한 경호비용 3억 원가량 확인됩니다. 왜 내란죄 의숙에 전두환 노태우 씨를 경호하는 일에 국민 혈세를 써야 됩니까? 대통령 경호실의 어떤 지침과 협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좀 전향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 문제 논란된 게 한두 번이 아닌데 이번 영화 때문에 이제 더 좀 짙어지는 느낌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젊은 세대는 5.18 광주가 뭐야? 사실 잘 모르고 있던 분들이 많은데 택시 운전사 1,000만을 넘기지 않았습니까? 1,100만에 가까워 1,100만이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넘었나요?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 주말에 더 늘겠죠. 젊은 층에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전두환 전 대통령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어찌 보면 이 광주의 주범 지금 발포 명령자 색출. 이게 지금 국방부가 또 이 특별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전일 빌딩에 대한 헬기 소사. 네, 헬기 소사. 당시에 전투기가 출격되긴 했느냐. 또 목적지는 광주였느냐. 지금 아직도 끝나지 않은 논란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니 저런 현대사에 어마어마한 분란을 일으키고 사망자까지 난 데 대해서 책임이 있는
당신 전두환 보안사령관이죠. 그렇죠. 이 전두환 전 대통령 왜 이렇게 지금까지 경호를 해주고 우리 알았던 혈세를 거. 낭비하고 있느냐. 네. 이건 그동안 80년대 학번들, 저 같은 사람들에게서는 왕왕 제기되던 문제예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이게 좀 전 국민적인 여론으로 확산되는 조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이제 이 대통령 경호실에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좀 귀추가 주목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호가 사라졌을 때 여러 가지 또 불미스러운 사건의 발생 위험성이 있잖아요. 네. 쉽게 풀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요즘 화제의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류영진 식약처장의 거취 논란. 급기야 청와대에서도 구두로 경고를 했는데 과연 여기서 그칠 건가? 실제 거취를 움직이는 데까지 갈 건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네. 네. 이 처장 얘기 참 화제예요. 네, 매일매일 화제를 낳고 있는데요. 왜 그렇게 화제를 몰고 다니는지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사퇴 중용을 받은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지금 웃음이 나와요? 네? 아니 웃음이 나오는데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불신을 받고 있다는 마세요. 자, 됐습니다. 됐습니다. 다시 민동이 되고 하니 부총리께서 좀 짜증을 내셔서 짜증이라는 건 감정이 섞인 거고 좀 답변에 신중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파를 제대로 못하고 계십니다. 전 국민도 다 외우고 있는데 됐습니다. 네, 다시 봐도 참 황당하다, 당황스럽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좀 진짜 왜 저렇게 답변을 못할까? 심지어 청와대까지 임종석 비서실장까지 전화를 해서 경고를 줄 정도면 청와대도 참 답답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위기의 영웅이 나오지 않습니까? 위기를 네. 잘 수습하면 난세. 난세 영웅이 나오고 세월호 때 그 이주영 장관 같은 경우에는 급히 장관 되면서도 굉장히 국민들의 박수를 받았거든요. 그렇죠. 현장에서. 근데 이제 오히려 이 계란 문제, 계란 파동에서는 이낙연 총리가 굉장히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고 식약처장 유영진 처장 같은 경우에는 국회 출석 횟수가 거듭될수록 국민적 분노가 커가는 그 위기를 사실은 이 계란 파동의 귀책 사유가 유영진 처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 처장이 부담 없이 이 사태를 잘 수습했다면 오히려 국민의 박수를 받을 수 있을 텐데 이분은 뭐 국회 나가면 나갈수록 계속 이제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또 여권으로서는 이제 부담이 되는 상황으로 이제 몰리고 있는데 참 개인적으로도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는데 어쨌든 공직자 리더로서의 준비가 너무 안 돼 있다라는 것은 국민 대부분이 좀 동의하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청와대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는지 일단은 구두로요. 임종석 비서실장이 이건 이제 전한 말입니다. 청와대 관계자가 류 처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래서 최근 논란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고 좀 더 업무를 파악해 오해받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응하라고 했다. 밑줄 쪼아기 바로 좀 더 업무를 파악해요. 그러니까요. 공부 좀 하라 이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박사원 소장님이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사실 임명하고 저분이 뭐 실제적으로 이 문제가 오래전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그 문제가 발생한 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저분이 그 처리하는 과정에 전문성을 보이지 못한 게 문제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은 그렇게 해서 논란이 돼서 임명이 됐으면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발언한 내용 보면 책임을 부하들에게 떠넘기거나 아니면 총리가 그 질책하는 것에 대해서 짜증을 냈다고 얘기하거나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상관이 자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본인이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또 한 부서의 장이라고 하면 부하한테 책임을 돌리면 되겠습니까? 그게? 그 처장 정도 되면 모든 책임은 본인이 져야죠. 국회에 나와서 답변하는 과정에 있어서 식약처의 모든 문제는 본인이 책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발언을 말로만 책임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이 문제라고 보고요. 그래서 청와대까지 저는 나섰다고 봐요. 청와대가 나서서 저 정도까지 구두용을 했다고 발표할 정도면 청와대도 심각하게 보는 관점이라고 저는 보고요. 유영진 처장이 앞으로 어떻게 처신할지 모르겠지만 문제가 계속된다고 하면 계속 저 자리에 있는 것도 청와대 입장에서 부담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청와대에서 처장한테 공부하라는 얘기까지 할 정도면 파악하라는 게 그 공부하라는 얘기니까요. 얼마나 공부를 안 했으면 네, 답답한 상황일 것 같은데 자 류영진 처장 문재인 대통령의 보훈 인사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경남 통영 출신의 이 부산제약학과를 졸업을 해서 약사회 회장을 했네요.
그 박 소장님 고향이 부산.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유영진 처장을 위한 변명을 개업 약사죠. 네, 개업 약사고 이제 직능 대표로 아마 이제 캠프에서 활동을 한 것 같은데 굳이 이제 유영진 처장을 위한 변명을 좀 하자면 네. 부산이라는 지역에서 친노 친문 활동하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네. 과장하면 독립운동 비슷한 것이고 정치적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과거에.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과거가 아니고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랬습니다.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뭐 정치 지형이 좀 바뀌어가는 분위기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유영진 처장 같으면 정치권에 있었던 분이라기보다는 이제 약사회 부회장을 했기 때문에 직능 대표로 문재인 캠프에 들어와서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선거운동을 한 것 같은데 네. 다만 좀 안타까운 것은 이른바 그 장관으로서 정무적 감각이나 준비가 너무 안 돼 있다. 예를 들어서 Q&A 문제만 하더라도 우리 장관하면 직원들이 국회에 그 출석할 때 장관은 아니죠. 시각처장. 어쨌든 그 부처장을 하면 직원들이 이제 예상 질문 답변을 다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국회 가는 동안만 열심히 보더라도 대략 대답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기본 숫자가 지금 정리가 잘 안 되고 이렇기 때문에 뭐 정리도 질책을 하고 있는데 차라리 시각처장을 안 하고 뭐 지방선거에 출마를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있는데 어쨌든 너무 준비가 안 된 모습이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네. 선거는 멀고 임명은 가깝고 뭐 여러 얘기가 나옵니다. 류 처장과 박근혜 정부 때 바로 이 사람을 떠올린다는 분들이 많은데 영상을 한번 보시죠. 제가 그것까지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수사는 전혀 모르십니까? 예, 수사는 아니 전혀 모르는 건 아니고요. 큰일 났네, 큰일 났어. 그 뒤에 쪽지 준 분 누구예요? 아니 이런 일이 다 있나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왜 해양수산부 장관 역할을 맡겼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왜 맡겼는지 그건 회로 지금 뭐가 있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비밀로 파악을 해야 제가 말씀을 드리죠. 아니 문제 많이 삼으시라고 그러세요. 길 지나가면 많이 알아보시라고. 네, 저분도 괴로우실 거예요.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왜 내가 또 언론에 끌려 나왔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윤진숙 전 장관 입장에서 정말 잊고 싶은 기억일 텐데 또 흑역사죠. 예, 그러니까 비슷한 이미지의 또 류영진 처장 때문에 강제 소환이라고 표현하죠 요즘에. 그렇죠, 요즘에. 예, 근데 두 분이 보여주는 게 이제 그런 거죠. 그 전문 지식도 많고 또 노력도 많이 하고 있고 그렇지만 이렇게 국회에 나와서 대응하는 태도가 미숙하다든가 대언론적인 이렇게 홍보를 잘 못하든가 이러면은 그런 거는 봐줄 수가 있는 거죠 국민들도.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대언론 대응하는 거라든가 이 국회의원들에 대한 그 대응도 미숙한데 보면 그 실력도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게 더 이제 화가 나고 인사권자에 대해서 이게 도대체 왜 저런 사람을 인사를 했느냐라는 이제 결국은 인사권자한테 그 책임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건데요. 저는 글쎄 이 윤진숙 전 장관은 이 강제 소환이 된 거는 유감스럽지만 이게 정권마다 이런 인사들이 이렇게 되풀이된다는 거는 좀 다시 돌아봐야 할 뭔가 이거는 그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공통점이 유영진, 윤진숙의 공통점은 이른바 시스템 인사가 아니고 수첩 인사가 갖고 있는 참사죠, 사실. 이른바 코드 인사.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보나코 인사 하지 않습니까? 보원, 나홀로 코드 인사라고 그러는데. 자유한국당 주장이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 때 윤진숙 장관 임명됐을 때 여권 내에서 그 당시 여권 내에서도 이 사람 누구지라고 얘기했습니다. 유영진 시장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대통령의 직접 인사로 추측되는 인사에서 계속 문제가 생긴다면 문재인 정부도 초기니까 좀 인사의 시스템을 좀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 두 전 장관과 현재 처장을 비교하는 게 말이 많았는데 윤 전 장관은 10개월 만에 이제 결국 갈렸는데 자, 유영진 처장 지금 한참 문제가 되고 있는 독성 생리대, 이른바 릴리안 생리대잖아요. 그 문제 알고 있나? 그러니까 오늘 일어난 일이라 구체적으로 모릅니다. 들으면 더 답답하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과거에 윤 전 장관도 남북협력기금의 해양부문 예산이 얼마입니까? 하니까 사실 이 숫자는 왜 알고 있어야 되는 건데 보고받은 적이 없어서 다 보고받은 적이 알아야 되느냐?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렇게 질책을 했습니다. 류영진 처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모래 속 진주라면서 해수부 장관 자리에 올랐다. 온갖 해프닝만 만들어냈던 윤진숙 장관과 다를 바가 없다. 둘 다 모래 속의 진주가 아니라 모래 속에 그냥 모래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결국은 두 분의 공통점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문제에 대한 파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게 문제라고 보는 건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한 기관의 장이 그것도 관련 분야의 기관장이잖아요. 그러면 국민들한테 안심을 시키려면 네. 저런 문제가 나타났을 때 바로바로 상황을 파악하고 답변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텐데 두 분 다 답변하는 내용을 보면 잘 모르겠습니다. 보고받은 적 없습니다. 이래버리면 이미 언론에 보도가 되고 국민들도 알고 있는 얘기를 모른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기관장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 국민들한테 실망을 주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저는 지금 이렇게 화면에도 나오지만 지금도 생각나는 게 이렇게 왜 저때 웃지? 약간 이런 궁금증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적으로 이해를 해준다고 하면 네. 너무 막 질책을 하니까 본인이 좀 이렇게 당황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이 상황에서 좀 민구스럽기도 하고 뭐 이런 상황이 이제 인간적으로 이렇게 왜 그 열세에 있을 때 웃음으로 좀 때우려고 하는 그런 게 좀 있잖아요. 네. 사람들이 그런 건가 그렇게 이해를 해줄 수도 있지만 여하튼 너무 업무 파악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뭐 심지어는 지금 웃음이 나오느냐 뭐 이런 뭐 좀 성향의 차이 아닌가 싶어요. 비전문가가 일을 맡을 수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공부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데는 이론이 있을 수 없는데 정리 말씀 좀 해주시죠. 아니 그러니까 뭐 제너럴리스트가 있고 스페셜리스트가 있는데 뭐 장관이나 그 부처장이 다 할 수는 없죠. 다만 이제 정무 감각이라는 것이 이제 국민을 대표해서 국회의원들이 묻지 않습니까? 그럼 국회 출석하기 전에는 그 참모들과 앉아서 굉장히 현황 파악에 집중해야 되는 것인데 대통령과 가깝다 해서 총리의 그 꾸중이 뭐 그냥 짜증으로 받아들이고 직원들이 잘못했다. 이 얘기는 기본 중에 기본이 안 돼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출석할 때는 최대한 현안 파악을 해서 충실히 대답하겠다는 것, 성실한 자세를 보여준다면 국민들이 그 부수장의 그 자세에 안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숫자조차도 파악이 안 돼 있다. 그러면 국민들이 불안한 것이죠. 더더군다나 그게 지금 뭐 아까 바람 생리대 문제부터 기저귀 문제까지 확산되는데 유영진이 지휘하는 식약처 국민이 안심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더 이상 불안감이 확산되지 않기를 바라고 그 불안감이 무너지면은 그대로 둬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여론이 많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 분 전문가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